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딱 10초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10초 동안 머릿속으로 뭘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통장 잔고가 달라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황금 같은 10초를 어떻게 쓸까요? 배달 음식 주문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 계산하고, 친구한테 빌린 돈 갚을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돈을 벌써 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 10초를 완전히 다르게 쓴다면요? 평생 쥐꼬리만큼 남는 통장과 진짜 돈이 쌓이는 통장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월급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과금 나가고 카드값 빠져나가고 밥 먹고 살다 보면 어느새 월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통장 보면 잔액이 6만 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월급 받을 땐 분명 여유 있을 것 같았는데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근데 돈 관리가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이들은 월급을 선물이 아니라 설계도처럼 쓰거든요. 들어오는 순간 어디로 보낼지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한 달 후가 아니라 입금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이 차이가 10년 후엔 통장 잔고 몇천만 원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관리를 거꾸로 하거든요. 먼저 쓰고 나중에 저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남아요. 근데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저축이든 투자든 미래를 위한 돈을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먼저 30만 원을 저축 통장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좀 빡빡할 겁니다. 근데 2개월, 3개월 지나면 270만 원으로 사는 게 당연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30만 원은 없는 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반대로 300만 원 다 쓰고 나서 남는 돈 저축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도 안 남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있는 만큼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그래서 자동화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돈이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피곤하든 말든 의욕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돈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돈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쓰는 공통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월급 들어왔을 때 뭘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진짜 필수 지출이 뭔지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쓰는 돈은 다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디즈니 플러스, 쿠팡 로켓바우 멤버십 이게 다 필수예요? 아니죠. 이건 선택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필수로 분류해버립니다. 제대로 된 기준은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당장 생존이 불가능한가? 집, 밥, 이동수단, 최소한의 의료비 이 정도만 진짜 필수예요. 나머지는 전부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선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택인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난 커피 안 마시면 일을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필수가 아니라 습관을 필수로 포장한 거거든요. 실제로 월급의 60% 이상이 진짜 필수 지출로 나간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수입 대비 너무 비싼 곳에 살고 있거나 사치를 필수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실수령 300만 원이라 치면 필수 지출이 150만 원을 넘는지부터 보세요. 넘으면 절약이 아니라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 구독료, 외식비, 카페, 쇼핑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230만 원이 넘어가고 이 사람은 나 진짜 검소하게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필수가 아니듯이 매주 치맥도 필수가 아니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돈 관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필수 지출 비중을 정확히 알면 남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그 남은 돈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지출을 정리했으면 이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안전선을 깔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빚을 없애라가 아니라 연체를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 납부금과 납부일은 생존선이에요. 재미있는 건 나중이고 일단 이 선부터 지켜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대출 원금을 다 갚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 납부금을 제때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가볍게 봐요.
신용점수는 금융계에서 우리한테 붙는 평판입니다. 점수 좋으면 은행이 돈 빌려줄 때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점수 나쁘면 높은 이자 주거나 아예 안 빌려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연체는 한 번만 생겨도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납부일은 무조건 지키는 게 1순위예요. 카드값, 대출 이자, 통신비, 뭐든지 간에 납부일 지키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나중에 집 살 때 이자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나중에 몰아서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연체 기록은 한번 찍히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따라다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금융권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급해도 최소 납부금만큼은 꼭 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 바로 비상금 만들기입니다. 비상금은 재미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거든요. 솔직히 비상금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 눈빛이 죽어요.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면 100% 수익 났다,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다, 이런 얘기는 재밌는데 비상금은 그냥 묵혀두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 200만 원 나온다면요? 집 보일러가 터져서 당장 고쳐야 한다면요? 비상금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카드 돌리거나 대출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빚이 생기고 빚은 이자를 낳고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반면 비상금 있는 사람은 그냥 통장에서 돈 빼서 해결하면 끝이에요. 스트레스도 없고 빚도 안 생기죠. 비상금 목표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입니다. 아까 예시로 든 사람처럼 한 달 필수 지출이 155만 원이라면 비상금은 465만 원에서 930만 원 정도 있어야 해요. 엄청나게 큰 돈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큰 돈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달 조금씩 쌓으면 되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아도 2년이면 480만 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모여요. 근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어요. 비상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묵혀두긴 아까우니까 주식에 넣어둘까? 이러다가 정작 비상 상황 터졌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비상금은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하고 절대 가치가 줄어들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예금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자 적다고 투덜대지 말고요. 비상금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전망이 목적이니까요. 비상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진짜 재미있는 일을 할 차례입니다. 비상금은 재미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고 그 힘이 생겼을 때 투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번째 단계인 노후 준비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인생 최악의 실수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같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몇 배로 불어나는데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DC나 IRP가 있다면 나중에로 미루지 말고 내 월급 루틴 안에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세금 혜택이 붙는 통로부터 채우는 게 유리하거든요.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회사가 추가로 납입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매칭 말고도 개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보통 총 수입의 10%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적당해요. 300만 원 벌면 30만 원, 500만 원 벌면 50만 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많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일 못하게 되면 이 돈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준비 안 하면 노후에 정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완벽한 투자 상품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달씩 공부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시작도 안 하고 끝나요. 진실을 말하자면 일반 사람한테는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면 충분합니다. 개별 주식 고르고 시장 타이밍 맞추고 전문가처럼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넣고 오래 묵혀두면 되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25살에 매달 25만 원씩 투자 시작해서 연평균 7%에서 8% 수익률로 40년간 굴리면 65살에 약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 35살에 시작한다면 30년밖에 못 굴리니까 4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똑같은 돈 넣었는데 10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 넘게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투자만큼 중요한 게 이자 새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다음 단계, 이자 많이 나가는 빚의 원금을 줄이는 구간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빼고 나머지 빚들은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해요.
여기엔 두 가지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 눈덩이 방식과 눈사태 방식입니다. 눈사태 방식은 이자율 높은 빚부터 갚는 거고 눈덩이 방식은 금액 작은 빚부터 갚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눈사태가 맞지만 심리적으로는 눈덩이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취감으로 움직이거든요. 작은 빚이라도 하나씩 완전히 없애버리면 오 진짜 되네?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빚 갚는 동력이 되고요. 반대로 큰 빚을 조금씩 갚으면 언제 끝날지 막막해서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봐서 선택하세요. 어차피 둘 다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 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빚 갚는 건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가면 됩니다. 중간에 보너스 받거나 예상치 못한 돈 생기면 빚 갚는데 추가로 넣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빚이네?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의 해방감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추가 투자인데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일반 투자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IRP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은 세금 혜택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리해요. 특히 젊을수록 이런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데 세금 공제받으면서 노후 자금도 모을 수 있거든요.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 한도까지는 꽉 채우는 게 현명합니다. 일반 투자 계좌는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기 목표나 중기 목표 자금으로 쓰기 좋죠. 예를 들어 5년 후에 집 살 계획이면 그 계좌에 돈을 모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로 큰 돈 벌려고 위험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불리는 게 정답이지 한 방에 대박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단계는 전부 자동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걸 매달 손으로 직접 하면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게으르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엔 이번 달은 꼭 저축할 거야 다짐하지만 수요일쯤 되면 다음 달에 몰아서 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 손을 거치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월급 들어오면 자동 이체로 돈이 알아서 움직이게 설정하세요. 저축 통장으로 얼마, 투자 계좌로 얼마, 비상금 통장으로 얼마 이렇게 자동으로 쪼개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피곤하든 행복하든 슬프든 상관없이 돈은 제자리를 찾아가요. 감정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돈이 새지 않게 만드는 공통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자동화하고 끝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야 해요. 연봉 올랐으면 저축액도 늘려야 하고 빚 하나 갚았으면 그 돈을 투자로 돌려야 하고 목표가 바뀌었으면 배분 비율도 조정해야 합니다. 자동화는 편리하지만 방치하면 안 돼요. 비행기 자동 조종이 편하긴 한데 목적지 바뀌면 경로 수정해야 하는 것처럼요. 여기까지가 제대로 된 월급 루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필수 지출 파악하고 빚 제때 갚고 비상금 만들고 투자하고 남은 빚 정리하고 추가 투자하고 전부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 7단계만 제대로 따라가면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통장 잔고 걱정하던 사람에서 자산 불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진짜 웃긴 건 이게 전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본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해져요. 다음 월급날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 3개, 비상금, 투자, 저축부터 걸어두는 겁니다. 그날부터 게임이 바뀌거든요. 5년 뒤에 여러분이 보게 될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여전히 월말마다 통장 잔고 걱정하는 자신이거나 아니면 조용히 쌓여가는 자산을 보면서 미소 짓는 자신이거나 차이는 딱 하나, 오늘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